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우리 출세했잖아요, 그죠? 네. 출세라고 하니까 좀 네, 저희 쑥스러운데요?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본사에서 네. 유튜브를 좀 찍어달라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 출세했다. 네. 자, 오늘은 네. 핫쌤이 만난 독서지도사. 뜨쌤이 만난 독서지도사. 네, 그래서 독서지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얼마 전에 유튜브에 핫쌤의 삶, 또 뜨쌤의 삶이 유튜브로 나갔었죠? 네. 네. 저희가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네. 독서지도사란 어떤 일인가, 그리고 그때는 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주로 보여줬다면 오늘은 이야기로서 그 삶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요즘 아이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독서지도사는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내는지 찾아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거기에서 끝나면 좀 아쉽죠? 네. 거기에다 더 보태서 자기 생각을 글로도 표현할 수 있게끔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네.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긴 해요, 선생님. 그죠? 그렇죠. 네. 어쨌든 저희가 직업이잖아요. 네. 네. 아, 저는 나름 만족해요. 네. 왜냐면 지금 제가 한 살 한 살 또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또 네. 50대 중반, 좀 있으면 뭐 60대로 접어들 그 나이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 우리 나이에 집 안에서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네. 거는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만족합니다. 네.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정말 제적성을 찾았거든요. 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현재 일에 만족도는 높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어떤 일이든 다 슬럼프는 오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정말 슬럼프가 올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힘들지는 않아요. 그죠? 또 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부분도 어머니들과 잘 상의를 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힘든 점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정말 왜 책 읽기도 힘들었고 글쓰기도 안 되고 하는 친구들 열심히 저희가 또 가르치잖아요. 어쩜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네. 그 알을 깨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근데 어머니도 아세요? 다음에 또 보내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 쉬었다가 오면 정말 그 예전에 그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힘들었던 아이도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너무 막 그 네네. 수업 분위기에서 이제 네. 힘든 친구도 있었는데, 네.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만들고 어루만지고 그냥 밤새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온 고민 속에 살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다음에 다시 연락 오셨을 때 선뜻 보내세요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장기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두 달 수업하고 말 게 아니고 독서 수업이라는 것이 그냥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간에 탁 그냥 스톱을 해버리면 저희도 약간 멘붕 상태가 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거라고 봐요. 근데 어머니들 중에서 가끔 막 네. 대학교까지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이렇게 탁 해버리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아이들도 흔들림 없이 네. 믿고 따라와 주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엄마가 중심을 딱 잡고 이걸 미는 그런 집 아이들은 딱 안정감을 가지고 책도 잘 읽고 오고 네. 수업도 잘 받아들여요. 네. 보면은. 그런데 늘 집에서 이렇게 엄마가 흔들어 버리면 네. 아이도 갈팡질팡 흔들립니다. 네. 그런 애들은 확실히 책도 덜 읽고 오고 수업 태도도 아무래도 불성실하고 이렇더라고요. 네. 우리는 좀 아무래도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선생님. 뭐냐면 네. 정말 우리한테 보낸 아이들을 안 놓칠 거예요. 저는 보람을 느낄 때는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요즘에 이제 저도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선생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맞춰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한참 놀다가 그만 공부 좀 하죠 이렇게 얘기도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편안함 속에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가장 이 시기가 보람을 느끼는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차피 저도 제 자식을 키우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우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이들을 아까 선생님처럼 우리 아이들만 보고 막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네. 제가 열심히 책 읽고 수업 준비하고 늘 공부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뒤에서 보고 자라서 지금은 어엿한 다 성인들이 됐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게 참 보람되다고 생각이 돼요. 선생님 느껴져요. 네. 네.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또 20년 저는 한 15년 정도 네, 됐네요. 그래도 하고 있는 곳에서도 또 네. 저희가 경력이 꽤 됐죠, 선생님. 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 이 일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특별한 자격이 있을까요, 선생님? 특별한 자격이라기보다 네. 저는 일단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일단은 가까이 하고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네, 그게 첫 번째 자격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무엇을 전공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수는 있지요. 네. 그런데 그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전공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책을 좋아하고 안 하고는 늘 저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책을 진득하게 앉아서 읽지 못하면 그건 좀 애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저도 네. 문예창작과를 나왔고 뭐 네. 선생님도 국문학과 네.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과를 무시를 못할 수는 없죠. 네, 네, 근데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뭐 나는 이과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주변에 보시면 또 네, 네. 저희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네. 관련과를 안 나왔는데도 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정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책을 매일 한 권 정도는 읽을 네. 수 있는 네네. 진득함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네. 음. 그리고 이 수업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또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견뎌낼 수 있는 또 체력도 돼야 되고 네, 시간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오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격. 네. 그리고 저는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 당연히 뭐 우리 자식이 더 소중해요, 선생님. 네네네. 근데 그러던가요, 선생님? 이래 보면? 안 돼요. 아니죠. 내 자식은 뒷전이고 그냥 진짜 이 회원들 네. 우선이더라고요. 저도 심지어는 수업하러 오는 아이들 네. 여름에 더울까봐 네. 시원한 물에 아이스크림 다 넣어놓는데 우리 애들이 엄마 나 저거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수업 시간에 먹어. 라고 했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이들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선생님들 보면 네. 내 아이 당연히 소중하죠. 근데 내 그렇죠? 자식보다는 수업하는 아이들을 우선시하는 그렇죠. 선생님들이 오래 남으시고 네네. 아니야 내 아이 정말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난 내 아이가 우선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견디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또 자격이라고 하면 물론 자격증도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뭐 과정을 거치면서 자격증을 따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탬을 드린다면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어떻게 뭐 글쓰기를 다 잘하시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수필 공부 계속하고 계시고 네네.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동화 공부라던가 또 다른 곳에 또 수필 공부를 네네. 하게 되는데 네. 그곳에 가면 또 이렇게 글 쓰는 방법을 다 배워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네. 아이들에게 네. 이렇게 녹여내면 된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얼만큼 노력하느냐 이런 자세가 어떻게 보면은 자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사 정말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외워야 되니까. 네. 근데 제가 벌써 이제 한국사 다른 곳에 이제 강사로 나간 지도 한 네. 10여 년도 됐었고, 네. 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또 한국사 자격증 시험도 보게 되고, 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야죠. 자신의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네, 네, 이 일을 계속하기는 힘들지 어려워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정말 한번 시작해 보시고 시작하시기 전에 또 계속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뭐든지 저는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흔들리지 않나요? 솔직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죠, 네. 선생님. 힘들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네. 모든 게 그래요. 어디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다 처음에는 힘들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그 고비만 넘기면 네. 그리고 자기 적성을 찾아서 한다면 이 일 참 해볼 만한 것 저는 같아요.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요. 선생님. 신혼 이야기인데요. 그때 네. 돼지고기도 너무 징그러워서 못 만졌는데 네. 그때 이제 한쪽에는 네. 칼, 한쪽에는 뭐 이렇게 집게 이렇게 놓고 그 돼지고기를 정성 들여가지고 썰었었어요, 선생님. 저는 제일 공포스러웠던 게 네. 오징어 손질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 지금 어때요, 선생님? 우리 장난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죠? 다 이렇게 처음이 있으면 또 어느 날인가는 아주 네. 익숙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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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열정이 많잖아요. 네, 넘치죠. 네, 그래서 요즘에도 그 집 밖에 안 나가고 있잖아요. 전염병 때문에. 백수 됐어요, 선생님. 근데 지금 집안이 얼마나 번쩍번쩍한지, 뭐 아이 뭐 삼시세끼 다 챙겨 먹이고 있고. 우와. 근데 엄청난 단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잔소리를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이 아이한테. 아. 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어. 그런 생각은 했죠. 네. 이 열정으로 두 아들을 키웠다면, 이 녀석도 청와대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때 너무 어릴 때 좀 애들 조금 잡았거든요, 선생님. 거 봐요. 네. 애만 보고 있다고 해서 자식 교육이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아마 진짜 아까 말했듯이 네. 아마 그럼 아이가 돌아버렸을지도 아, 모를걸요? 그런가요? 세계 막 선생님 성격에 아이를 몰아보세요. 근데 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엄마가 다른 아줌마들처럼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노닥거리는 모습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는 늙어 죽을 때까지 책 읽고 공부하고 그런 모습일 것 같다는 거예요. 아들 하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한테 엄마가 비친다는 거 그게 무척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얼마 네. 전에 저희 큰아들도 네. 저한테 네. 엄마가 참 존경스럽다. 네네. 선생님, 우리가 자식한테 존경스럽단 말을 다 듣고 그렇죠. 사네요. 예. 옛날에는 이런 생각 전혀, 뭐 이런 말을 들을 거랑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하루 종일 정말 저희 책만 보잖아요. 네네. 수업 준비 안 하면 네. 상담 전화하고, 그리고 겨우 뭐 쉬고 앉아있는 게 차 마시는 정도였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 눈으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엄마 모습이 멋져 보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선생님.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도 고3 때도 엄마 말 한마디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어떻게. 잔소리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바빠서. 그런 속에서 자기가 큰 거예요. 잘 컸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엄마가 참. 굳이 걔만 보고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애가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어떻게 네. 보면은 아이들을 살렸네요, 선생님. 수입이죠. 보수? 사실 우리가 보람도 중요하고 음. 공부도 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돈이죠. 음.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생활도 유지가 되고 하니까요. 네. 이 일이 선생님 정말 24시간이 정말 뭐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엄청 그러면 뭐 힘들어요. 여기에 따른 보수는 확실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뭐 일하는 양을 따지면 저는 24시간 중에 거의 반 이상은 제 일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선생님도 주말 아예 쉬지도 않으시고 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뭐 주말이나 휴일 같은 때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 잡고 밤까지 책 잡고 있거든요. 저희가 제일 힘든 거는 네. 수업 준비예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책을 읽고 수업 준비까지 끝났는데 뭐 네. 한두 명 하면 네. 이거 보수는 정말 뭐 이렇게 시간 대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또 들어오셨던 선생님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네, 이분은 그 돈을 버셔야 되는 상황인데 한 명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생활이.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20명 이상? 이렇게 네.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제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네. 제가 뭐 당장 내가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이제 한 명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어떤 분은 이제 20명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명부터는 조금 마음의 여유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래요. 종잣돈처럼 뭔가 종잣돈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굴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3D 구조도 약간 그렇잖아요. 이제 모둠이 한 모둠, 두 모둠, 세 모둠 이렇게 만들어지면 또 한 모둠 만들기 쉬워지고 또 한 모둠 만들기 쉬워지는데 요 몇 모둠 만들기까지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점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다른 게 네. 직장 생활은 뭐 네. 수습 기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월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또 이제 한 명이 계속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꾸준히 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이제 좋은 인상을 남겨만 준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안정적으로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한 40명부터 이제 50명 이렇게 되면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좀 안정권에 들면서 아 이제 내가 우리 가게에 보탬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 네.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통장을 3개 정도 만들었었는데 그 통장이 다 10년짜리 통장이었어요. 선생님. 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정말 아시잖아요. 남편이 벌어오는 그 빠듯한 월급으로 10년짜리 이 들기에는 이게 좀 모험같이 느껴졌어요. 네, 왜냐면 네. 뭐 맨날 네. 이렇게 단기로 들었었는데 네네. 만기 됐습니다, 선생님. 와. 통장 3개가 만기가 돼가지고 뿌듯하네요,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와, 이게 대단하시네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참 그냥 지나가네요. 아 이건 뭐야 빌딩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왜 그러세요? 아, 저 가서 갖고 나오세요, 빨리. 아, 정말.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매력일 수도 있죠. 네.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매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는 매달 고정된 월급이 나오면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또 저희 일이 그래요.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장점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노력에 따라서. 일단은 내가 사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사장이고 나에게 보수를 주는 것도 나니까 네. 열심히 일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제가 얼마 네. 전에 이게 방송을 보는데 네. 이분이 종갓집에서 네. 며느리예요. 근데 요리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리사겠죠. 네네. 근데 이분의 손을 네. 딱 보여주시는데 다 네. 휘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관절에 무리를 줬다라는 얘기겠죠. 아. 근데 그것을 보면서 직업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선생님. 우리 다 이렇게 병을 앓고 있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 몸을 사려가면서 한다면 네. 그 직업에서 만족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람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최고가 되기도 어렵죠, 사실은요. 네. 근데 건강을 지키면 참 좋지만 네. 또 그게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일에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저희가 이 일을 한갑, 진갑이 지나서도 네.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어서도 네. 이 일을 한다면 흔치는 않겠지만 그것도 멋진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한편으로는. 네. 정말 처음이에요, 선생님. 정말 네. 집에서만 이렇게 생활하기는 뭐 한 10여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쉬면서 이제 저희가 또 동영상 찍어 놓은 것들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수업하는 영상을 보는데 순간순간 울컥울컥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아주 평생 동안 이 일을 하겠는데요? 안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평생 동안 이 일을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하죠? 그렇죠. 일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네.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이거는 다른 어떤 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요약을 해드린다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 책을 좋아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늘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네.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세 가지만 잘 해내시면 네. 되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